자유로운 세상에 빈부격차가 싫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벌기 쉬운 사회적 구조는 살기 싫은 세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산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그래서 공동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우리는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정말 우리는 본능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잘 살겠다 만들어낸 사회주의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이기심에 대한 자유는 세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고, 그런 불평등을 이용해 착취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은 사회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 생각에 경제의 생산시설을 공동소유를 주장했던 사회주의는 그 공동소유의 최고 주권자의 독재를 보통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재자만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유명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 독재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소수의 독점을 몰아내자 만든 사회주의가 독재가 된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평등을 이뤄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정말로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단일화된 논리를 이끌어냅니다. 즉, 한 가지 논리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논리는 평등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은 넓고 다양합니다. 인간의 재능만 봐도 그렇고 각자가 사는 환경도 그렇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따뜻한 데 살고, 누구는 추운 데 사니까요. 그래서 단일화된 논리를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면 필연적으로 그 논리에 유리한 사람들과 불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리한 사람이란 게 논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권력자의 자녀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자연이 가진 다양성은 단일화된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평등을 이뤄내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다양성을 무시한 평등은 다른 문제를 또 낳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저는 이기심이 본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는 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쁜 걸까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나쁜 걸까요? 사치와 허세는 나빠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는 마음은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하거든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나쁜 것으로 규정해버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걸 소비하게 만들면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움을 거스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같은 값을 받게 되거나, 더 좋은 물건이 아닌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 물건이 팔리면 물건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은 사실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세상이 비효율에 빠져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지적한 사회가 굴러가는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갖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래의 가치를 왜곡시켜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로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혁명 당시에 작은 행동 하나로 나락을 쳤던 동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참새입니다. 당시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가 그 나라가 부유해지는 걸 원했고, 농사를 잘 짓기를 원했는데, 참새가 쌀을 먹는 걸 보고 저 새는 나쁜 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참새를 사냥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가 많아져서 농사가 더 망하는 거죠. 자연을 함부로 거스리는 게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교훈을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유시장과 사회주의를 알아야 되는 걸까요? 둘 다 완벽하지 않은데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생산자면서 소비자고 창조자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의 임원도 또 소유주도 아닙니다.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고 회사 일이 힘들면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하지만 내 월급은 고정됐고 내가 번 돈의 대부분은 이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 가져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유튜브를 통해 뭔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누리는 자유를 통해 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덤 스미스의 말을 또 떠올립니다.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것 같다고요.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끌어올린 건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개인이 많은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개인이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되면서 자유시장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생각은 자유세계의 문제를 지적했고, 그 마르크스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마르크스도 완벽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세상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를 유연하게 챙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이 잘 살기 위해 유연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다.